대구시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법령을 어기면서 돈을 더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도청 이전 후 처음으로 열린 경북도청 국감에서 경북개발공사의 배당금 잔치를 비롯해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SOC 예산 삭감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배지숙 대구시 의회 의장이 논문 표절은 사과했지만 의장직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의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동해안 지역 농어촌에도 막대한 피해가 났지만 재해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 농어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안개도 심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서 호흡기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연일 아침 기온이 낮아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연일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경북 곳곳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경북 북동 산지는 오늘 오후부터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2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오늘 대구는 8도, 안동 10도, 봉화는 3도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은 18도 등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니까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나겠고요. 내일 한 차례 비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예산을 허술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집행 과정에서 석연찮은 거래도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법령조차 어기면서 업체에 돈을 더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임영균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 2016년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용역 계약서입니다. 발주처는 조달청, 계약 상대자는 모 언론사와 대행업체입니다. 이 언론사와 대행업체는 51대 49의 지분율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 5억 7천만 원짜리 용역 서비스를 공동 계약한 겁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조달청 입찰로 대행사를 선정한 만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대행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이후 3억 4천만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추가 계약서를 분석해 봤더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달청 문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발주처는 조달청이 아닌 대구문화재단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언론사가 빠진 대행업체만 있습니다. 계약 번호 역시 00으로 시작돼야 하지만 201604로 시작되고 계약 일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계약에 2016으로 안 나갑니다. 여기는 00으로 나갑니다. 누가 처음이.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동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조달청에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조달청 문서 양식만 사용한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달청 계약이 아니라 수의 계약을 통해 5억 7천만 원이던 대행사 용역비는 9억 1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수정계약 해준 사실이 없거든요. 연락 온 적도 없고요. 예. 그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지. 계약 주체가 일단 조달청에 의해 조달청이 계약 주체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 계약에 사용된 돈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대구문화재단은 당시 대구의 기업체 17곳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이 기부금 대부분인 3억 4천만 원이 추가 계약을 통해 대행업체에 간 겁니다. 대구문화재단은 2017년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역시 조달청 입찰로 같은 두 회사와 8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바로 하루 전날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3,900만 원을 늘리는 추가 계약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도청 이전 후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감에서 경북개발공사의 배당금 잔치를 비롯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SOC 예산 삭감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K 패싱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경북도 국비 예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경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경북이 왜 이렇게 SOC 예산이 적어진 것인지, 경북이 잘못한 것인지, 정부가 잘못한 것인지 20% 정도 예산이 되도록 국회에서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에게 받은 배당금 550억 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도청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익을 남겼는데 개발 수익을 쫓기보다는 신도시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단계 사업 종료 시점부터 인센티브액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애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 적게는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지부진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검토 대상 그리고 절취량 그거를 절취하게 된다면 소요 예산 절취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북에서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역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상생 공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청 이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는 오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주관으로 한 차례 더 열립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부산 고검에서 열린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은행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구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12억 2천여만 원을 대구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이 보존해준 사건을 지난 8월에 경찰에 송치했지만 대구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윤혜 대구지검장은 펀드 손실 보전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한 다른 사건과 함께 수사 중이고 하 전 행장은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말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논문 표절 사태를 사과하는 수준에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윤리위원회조차 여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시의회가 대구시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을지 시민단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배 의장은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지 11일 만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장직 사퇴 요구는 앞으로 의정 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말해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사과일 뿐이라며 의회 차원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대구시 의원들 대표하는 의장은 대구시 의회의 건의와 대표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사회적 책임과 말과 행동의 책임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의원들의 많은 불법과 비위가 불거졌지만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제정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의원들이 윤리적 문제를 아는 채 대구시 행정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다시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대 대구시의회 출범 석 달 만에 불거진 의장의 논문 표절 사태에 대해 반성과 함께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시민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안함을 없애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날 당일날 컨디션이나 그 시간 배분 같은 게 문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제일 불안합니다. 남은 기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 과목이 들어있는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점수를 높이려 노력하기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은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점수대가 어디인지 냉철하게 파악한 뒤 취약한 부분과 오답 노트를 중점적으로 정리합니다. 중위권은 틀렸거나 틀리기 쉬운 문제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며 하위권은 틀렸던 문제에 있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과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 무리한 공부는 역효과를 내기 십상입니다. 지금부터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것은 집중을 요하는 수능시험에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 5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공부할 분량은 많고 시간이 없다는 불안함과 초조함은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성공을 위한 진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서울과 세종의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복무 요원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북교육청이 병무청과 합동으로 도내 8개 특수학교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 요원 10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사회복무 요원을 상대로 주 1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군사훈련 과정에도 장애인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병무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의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사립 유치원 비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MBC 경남에서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도교육청의 특정감사 때 비리가 적발돼 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도내 유치원들을 찾았습니다. 내 건데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하면 불복하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인 유치원이 창원에서도 되게 큰 유치원이 있다고 저도. 처분이 부당하다는 건데 비리와 처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세입금 횡령에 세출 예산 부당 사용, 인건비 부당 지출까지 비리의 종합판이었지만 교육청의 처분은 책임자 징계와 보조금 회수가 전부였습니다. 사법당국 고발은커녕 보조금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도 없었습니다. 회계 업무 처리가 서툴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립 유치원 관리자들에 대한 여기 회계 마인드를 조금 심어주고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이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면은 엄정하게 처벌하자. 대신 교육청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 유치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그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도적인 미비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재무회계 규칙도 없다 보니 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감사와 적발 대신 계도와 교육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사실상 상시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도내 사립 유치원 270여 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254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각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무인 항공기 드론이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 오염 등 각종 환경 오염원을 잡는 환경 지킴이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충북의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생산 설비가 들어설 공사 현장, 쌓여있는 토사와 함께 중장비가 돌아다닙니다. 먼지 방진막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진천구는 지난 6월부터 각종 환경 민원 현장에 촬영용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로 침출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가 하면 한 악취 민원은 발생원을 현장에서 추적해 실제 개선 조치로도 이어졌습니다. 드론을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바람 방향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악취 이제 발생원이 이제 확인이 돼서 2차적으로 이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농업 지역인 진천만 해도 대기 오염 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등 지도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만 600여 곳.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전보다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좀 어려운 난해 지역 같은 데에는 좀 쉽게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용하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도 단순 촬영용 외에 대기 중 오염물질을 포집해 분석하는 최첨단 드론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등 드론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굴뚝 측정과 달리 이동형 차량이나 드론으로 수집된 오염 수치는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직격탄을 맞은 영덕에서는 그동안 주로 전통시장과 주택 피해에만 관심이 쏠렸는데요. 농어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재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 농어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콩레이가 엄습했던 지난 6일 영덕군 영해면 들판입니다. 허리 높이로 물이 차면서 축구장 140개 넓이에 해당하는 100헥타르의 시금치 재배단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수확을 코앞에 둔 시금치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데다 뿌리가 썩어버려 쓸모없게 됐습니다. 겨울철 수확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다시 파종해야 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아 아예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10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하지만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은 없어도 외국인 근로자 봉급은 꼬박꼬박 줘야 되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는 책임져야 되고 이중을 겪고 있습니다. 영덕군 남정면 바닷가는 어선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는가 하면 좌초된 선박도 밑바닥이 부서져 쓸모없게 됐습니다. 지난 6일 강구항에 묶어둔 밧줄이 강한 물살에 끊기면서 15척이 떠내려가 파손된 겁니다. 장비까지 합해 한 척당 2억 원에서 4억 원에 이르지만 선체보험 보상액은 20%에도 못 미치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통발은 제때 수거해야 하지만 열흘이 지나면서 조류에 엉켜버려 한 척당 수천만 원의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고 또 빚을 내가 다시 배를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이 나이대가 다시 빚 몇 천만 원 몇 억씩 얻어가지고 갚을 힘도 없고. 태풍 콩레이로 영덕 지역 농어민들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 있지만 전통시장과 주택 피해에 가려 이렇다 할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에 구미시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낙동강 수계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동시에 검증하도록 구미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위해 구미시와 시민들을 설득하고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공동 검증하도록 대구시, 구미시, 환경부가 참여하는 취수원 이전 차기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구미 국가산단의 무방류 시스템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DGB 대구은행에 3급 이상 직원들만 가입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구은행 민주노동조합은 어제 저녁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설립총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조에 가입원서를 낸 120명은 3급 이상으로 부부장과 부지점장, 지점장급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4급 이하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3급 이상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 복수 노조 체제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연일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오염물질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경북 곳곳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경북 북동 산지는 오늘 오후부터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대구는 8도, 안동 10도, 봉화는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은 18도 등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니까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8도, 영천 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5도, 김천 4도로 출근길 쌀쌀하고요. 낮에는 문경 19도, 김천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0도, 영주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18도, 영주 17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고요. 내일 한 차례 비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